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주차 강의인데, 설문지 이제 초안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강의 중간에 설문지 작성과 관련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거를 조금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실습 시간에 해야 되는데, 실습을 할 수가 없고, 대면 강의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태원 문제가 터져가지고 대면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태까지 하듯이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설문지를 주제 선정에서부터 구체적인 문항 작성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요거를 온라인으로 뭐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수업 시간 했던 거를 한번 쭉 검토하는 수준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주제의 선정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본인이 선정을 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주제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연구자가 내가 주제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조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 전국 단위로 1000개 정도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데, 개인 조사를 하든 사업체 조사를 하든 조사 비용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가가 설문지 한 부당 보통 3만 원 정도 해요. 아주 싸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1000부를 하면 3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단가가 비싸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조사를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지만 내 돈을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지원해주는 기관에 내가 이런 연구를 하겠으니 어, 돈을 지원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연구과제 공모 같은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소규모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정한 주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미 주제가 선정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이제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는 설문지도 2019년도 작년에 인사혁신처에서 민관 보수제도 인식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공무원 보수제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 주십시오라든가, 기업체 같으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상품 개발이 성공할지 성공 못할 건지를 미리 그 상품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주제가 이미 정해져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거의 정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주제가 정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외부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선정을 하는 거나 외부의 요구나 이제 차이점은, 본인이 선정을 하는 건 100%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는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고 대충 주제의 내용과 범위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실습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얘기를 넣은 이유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일단 여기 이제 만들어진 설문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주제의 선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이제 주제 선정은 요게 이제 작년에 이 연구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전체 주제가 민관 보수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달라는 거였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거는 관이죠.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제가 실시했고, 민쪽은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 목적 이제 써놓긴 했는데, 요거 이제 기재부에서 이런 걸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수제도에 대해서 느끼는 공정성이나 임금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보수 체계에 대한 인식을 인지도와 수용성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보수 수준을 절대적이고 상대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결국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 민간 부분하고 비교를 하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수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요구 조건이니까 이 요구 조건에 맞게 설문지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주제 선정은 그래서 인사혁신 요구에 따라서 공무원 보수제도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오. 그래서 주제는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 큰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외부에서 요구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 공무원 보수제도를 어떻게 조사할 건지, 어떻게 설문지를 만들 건지는 그 조사를 하는 연구자 또 조사자가 이거를 확정을 짓고 개요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주제는 선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소주제를 선정을 하는 거가 되겠죠. 자, 소주제의 선정.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두 번째 실습으로 주제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제에 대해서 소주제를 정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소주제를 선정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을 조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공무원 보수제도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공무원 보수제도인데 공무원들 임금이잖아요. 자, 공무원들 임금이 기본 보수제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으로 받는 보수 임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당을 통해서 받는 보수가 있어요. 그럼 세 가지인 거죠. 그럼 보수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본 보수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해야 되고, 성과급 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를 해야 되고, 수당 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소주제가 세 개가 나왔죠.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생각. 자, 그러면 일단 공무원 보수제도는 기본 보수제도, 성과급 제도, 수당 제도에 대한 인식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의 소주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이 가설 설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은 각각의 보수제도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설에서 독립 변수가 뭘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 공직관, 공무원들이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공무원들의 보수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강하면 보수의 높낮이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공무원도 직업이고 돈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무원도 월급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 임금이 낮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보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첫 번째로는 공직에 대한 생각,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냐, 이제 이렇게 소주제를 하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인사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보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인사관리 제도를 별도의 소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인 특성. 자,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단일한 집단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직급이 다 다르죠. 성별이 다르죠. 그
그 다음에 직종이 다르죠. 직종이라고 하면 일반직, 소방직, 경찰직.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결혼을 한 상태냐, 결혼을 하지 않느냐. 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 수준에 덜 민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맞벌이냐, 맞벌이가 아니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집단적인 특성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임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보수제도에 대한 조사. 그러면 보수제도와 관련된 소주제 3개. 기본 보수제도, 성과급제도, 수당제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설 설정과 관련해가지고 공무원의 보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설 변수에 해당되는 소주제, 공직관, 인사관리제도. 그 다음에 인적 특성인데, 인적 특성은 이제 대부분 이 조사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항상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6가지의 소주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사 영역은 소주제는 보수제도인데, 이 보수제도는 여기 보수제도는 기본 보수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본급.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의 기본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임금 테이블, 공무원 임금표가 있죠. 그 임금표는 연공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기본 보수제도, 성과 보상제도, 수당제도라고 하는 3가지의 소주제. 그 다음에 가설 설정과 관련해서 공무원 보수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해가지고 공직생활 변수, 인적 속성 변수, 인사관리제도 변수, 이렇게 6가지로 소주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와 소주제를 선정할 때 주제와 소주제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면 소주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제도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공부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책도 찾아보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공무원 보수제도가 어떤 거고 어떤 내용이구나를 알아야만 공무원 보수제도는 기본 보수제도, 성과보상제도, 수당제도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소주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직업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들을 뽑아내는 것은 공무원 집단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집단들이고, 공무원은 어떻게 채용이 되고, 어떤 임금을 받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공무원에 주로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 공무원의 직급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소주제 선정 과정에서 저는 지금 그냥 이렇게 6개로 간단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료조사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 집단의 특성, 공무원 보수 체계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주제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주제가 나왔는데, 자, 보수제도, 기본 보수제도, 성과보상제도, 수당제도, 공직생활, 이게 하나하나가 자, 당신의 공직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보수제도에 만족하십니까? 근데 보수도 연공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근속에 의해 가지고 임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수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자, 근속에 의해서 1년차 공무원, 2년차 공무원 직급별 임금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소주제 하나에 굉장히 많은 조사 항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보수 제도에 대해서는 뭘 물어봐야 될 것이냐, 성과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떤 건지를 뭘 물어봐야 될 거냐를 가표로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조사 항목을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자, 6가지의 소주제를 잡았는데 6가지 소주제 중에서
공직생활이라고 하는 첫 번째 소주제를 보면 이 공직생활을 다시 나눈 거예요. 공무원의 직업 가치와 관련된 공무원의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민간 이직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소속 기관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직무 수행하는,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거, 자기 직장 생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민간 비교, 민간 비교라고 하는 건 민간 대비 공직 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로 구분이 된 거죠. 그러면 소 주제를 다시 일곱 개 영역으로 소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럼 공무원 직업 가치는 공무원의 직업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 항목을 여섯 개로 또 구분을 한 겁니다. 고용 안정성, 소득 안정성, 자아 실현, 내부 차별, 국민 봉사 정도,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자, 공무원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세부 항목은 공무원 직업은 안 잘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공무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받는 임금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 다음에 공무원 직업을 통해서 본인이 개인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 직업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차별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로 국민의 봉사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 직업이 갖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의 공무원 직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항목을 만든 거죠. 공직생활 만족도도 5개의 항목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 기관에 대한 만족도,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소속감, 그 다음에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 의도.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 대한 이직 의도를 물어보고 왔으니까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보수 수준에 대한 문제인지,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문제인지, 고용 안정성인지, 발전 가능성인지, 시간적 여유인지, 조직 문화인지, 즉 민간 이직에 대한 것을 별도로 물어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경우에 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6개 정도로 문항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공직생활 만족도는 5개 정도의, 자, 공무원 직업에 대한 만족도, 본인이 속해 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 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부처도 다르고 중앙에서 일할 수도 있고 지방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만족도고, 기관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나 자기가 기관에 일체감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이걸 다르게 물어보는 게 민간 기업으로 이직 의도. 기관에 대한 소속감이 높으면 민간 기업의 이직 의도가 낮게 나오겠죠. 자, 이런 거를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세부 항목을 자, 큰 틀에서 나누고 나눈 거에서 다시 세부 항목으로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속 기관에 대한 평가, 직무 수행 4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항 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수제도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일반 보수제도죠. 일반 보수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물어봐야 되느냐, 민간 보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임금 수준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민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주관적으로 그냥 공무원 임금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교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뭐가 중요하느냐. 민간 기업이야 이윤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면 임금 많이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무원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임금을 인상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그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의 격차, 직급 간의 또는 근속 간의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게 적정한 거냐. 그 다음에 수행하는 직무 일을 따져봤을 때 보수 수준이 적정하냐. 그 다음에 현재의 보수 체계라고 하는 전체 이 시스템이 공정하냐. 성과나 직무에 연동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다음에 임금 결정 항목이라고 하는 것도 근속기간, 여기 5개로 되어 있는 하나가 빠졌네요. 자, 호봉제 관련해서는 호봉의 수가 적정하냐. 호봉,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근속에 따라서 이 임금이 매년 올라가는 게 적정한 거냐,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적정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하지 않으면 이 문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과보상제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보수제도, 그 다음에 성과보상과 관련된 제도, 수당제도. 그래서 성과보상제도는 성과급 제도를 평가하는 것, 성과 등급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성과보상의 기준이 뭐냐. 개인 성과와 조직 성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다 조사 항목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주제가 왔는데 그 주제를 조사하는 사람이 공무원 보수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소주제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소주제가 또 이런 소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소영역은 뭐 하나의 질문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 영역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질문 항목이 필요하다를 조사자가 결정해서 각각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당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관리제도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속성은 응답자 특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공무원 내부의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나는 인적 속성이 뭐가 있을까? 직종. 자, 그럼 여기 이제 17개로 해놨어요. 직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 직군은 사무관리, 그 다음에 기술직,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성별, 연령, 입직 당시의 교육 수준, 현재의 교육 수준. 자, 이거 학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혼인 상태, 배우자 취업 여부, 가구원 수, 그 다음에 세전, 월 평균 급여. 여기 꼭 세전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 내기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세전, 월 평균 가구 소득, 공직 근무 기간, 현 직급 근무 기간, 현재의 직급, 현재의 호봉 수, 노조 가입 여부, 소속 기관 이런 거를 인적 속성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항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 설계를 우리가 간단하게만 했고, 조사 설계 중에 이 조사 대상만 얘기를 했고, 표본 설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표본 설계는 다음 시간 정도에 하게 될 겁니다. 자, 조사 설계는, 자, 그러면 공무원 인식 조사인데, 요거를 이제 또 조사자가 특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무원 전체를 할 거냐? 1급, 2급인데 1급, 2급 공무원은 장차관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장차관 공무원은 몇 명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일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차관은 빼고 3급 이하만 한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조사 대상을 해놨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종도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을 다 할 거냐? 일반직만 할 거냐? 경찰 소방직을 따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조사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직종은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을 구분해서 따로 하는 걸로. 표본 설계는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표본 설계에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주로 결정을 해요. 모집단을 파악한다. 그래서 자, 요거는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3급 이하의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 공무원의 모집단이 각각 40만, 11만, 5만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기 위해서 필요한 표본 틀이 뭐가 있느냐. 2018년도에 국가공무원, 중앙공무원 인사통계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가 있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을 설정한다. 그럼 목표 표본 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표본 오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집단 전체 현황이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표본 오차가 한 3% 정도가 되려면 표본 수를 몇 개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표집 방법은 층화 비례 배분 방식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직급이나 성별에 따라서 이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층의 표본을 따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는 어떻게 할 거냐? 자기기입식의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표본 할당은 소속 기관하고 직급별로 표본을 할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 작성이에요. 설문지 작성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설문지 구조의 결정입니다.
설문지 구조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6개의 소주제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소주제가 하나하나의 파트로 들어갑니다. 영역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주제를 뭘 먼저 물어볼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임금을 바로 물어볼 거냐, 아니면 공직관을 먼저 물어볼 거냐. 인사제도는 공직관 다음에 인사제도를 물어볼 거냐, 아니면 공직관 다음에 임금제도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인사제도를 물어볼 거냐. 이 소주제의 배치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을 하는 거고,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의 직급명이나 뭐 이렇게 조사 내용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여과형 설문 문항으로 직종을 좀 구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앞에 둔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섹션으로 나눠지는 게 소주제죠. 자, 여기서는 공직생활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섹션 1이라고 그래서 이제 붙여놨어요. 네, 여기 섹션 0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응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는 일반 공무원인데,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만 한다.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귀하의 직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일반직일 경우에는 SQ2로 가서 질문에 응답을, 직군을 구분을 하고, 특정직인 경찰직과 소방직은 직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바로 SQ2는 대답하지 않고 문 1로 넘어간다. 그리고 일반직이나 이 경찰 소방직이 아닌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사하지 마라. 왜?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과형 질문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질문의 세부 항목을 이제 문항,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돼 있는 거를 질문 문항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척도의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척도의 수준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4개의 수준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러면 척도의 수준이 기본적으로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면 등간 이상이 될수록 좋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척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등간 이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척도의 유형을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 아, 개방형은 주관식이 아니라 그랬죠. 개방형은 몇만 원, 몇 살 이렇게 숫자를 직접 쓰도록 하는 게 개방형이고, 폐쇄형은 본인이 선택지를 주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척도 유형을 선택할 때 개방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개방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거와 개방형이 아닌 것, 즉 폐쇄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쇄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지표와 척도를 했었죠. 리커트 척도냐, 어휘 분별 척도냐, 사회적 거리 척도냐, 총합 평정 척도냐, 이런 척도를 폐쇄형으로 할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식이나 가치,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리커트 척도를 해요. 자, 그럼 리커트 척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자, 이거를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5점 척도로 할 거냐, 4점 척도로 할 거냐, 7점 척도로 할 거냐, 9점 척도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직업 가치라고 하는 거는 고용의 안정성, 소득 안정성, 자아실현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건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커트 척도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무원 직업 가치, 이건 이제 하나의 분야, 영역, 소 영역을 물어보는 거니까, 귀하는 이걸 물어보는 건 뭐죠? 공무원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러면 문 1의 전체 지시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실제 질문 문항은 이거인 거죠. 6개의 문항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 세부 항목은 질문 문항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공무원은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물어본 거죠. 전형적인 리커트 척도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전부 다
공무원의 직업 가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생각을 물어본 거잖아요. 리커트 척도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6개의 문항이 된다. 문 1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공직생활 만족도도 이것도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공직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리커트 척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민간 이직 영향 수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높냐 낮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건 전부 다 서열 척도, 리커트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척도가 맞는지를 생각을 해서 응답 문항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민간 보수 비교예요. 민간 보수는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죠. 민간 대비 보수 수준, 민간 비교 기업 규모, 민간 비교 기업 종사자 수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간 대비해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민간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는 어떤 기업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기업 규모라고 하는 거에 그 기준이 되는 종사자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경우에는 리커트 척도를 쓰지 않고 개방형 질문을 선택을 했어요. 자, 학력, 연력, 경력 등 기하와 비슷한 민간기업 보수와 비교할 때 귀하의 현재 보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에 가로가 빠졌네요. 가로하고 퍼센티지를 그럼 여기다 숫자를 쓰게 되는 거죠. 민간기업 사무직 종사자 공무원이니까 대비해서 내 공무원의 지금 내 보수 수준은 비슷한 학력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경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70%밖에 안 된다. 50%밖에 안 된다. 120%가 된다. 이렇게 120 숫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의 척도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죠? 비율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하면 척도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공무원과 보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최소 규모인데 민간기업의 규모 유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죠?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이거는 명목 수준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보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이 규모를 이 아래에 한 것처럼 몇 명 규모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300인, 299명, 279 이렇게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쓰는 민간기업의 규모 유형을 해주면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래서 척도의 수준이 명목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업 규모는 근로자 수 기준으로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럼 소기업이라고 내가 기업을 했으면 소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어떤 게 소기업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소기업을 100에서 229인까지도 나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견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견기업은 300인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여기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질문인 거고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고용통계에서 쓰는 기준을 가져온 거예요. 5인 미만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0인 미만, 30인 이하, 100인 이하, 300인 이하, 500인 이하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 척도로 하지 않고 폐쇄형 질문으로 척도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거를 폐쇄형으로 할 거냐, 개방형으로 할 거냐. 폐쇄형으로 하면 어떤 척도를 할 거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리커트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나버렸네요. 자,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이 설문지가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요렇게 해서 6개 항목에 전체 문항 수가 한 13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 문항 수를 다 합치면 130개 정도의 문항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제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받았는데, 그 공무원 보수제도라고 하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주제로 나누고, 소주제에 또 소영역을 나누고, 소영역별로 소위 이제 조사 항목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130개 정도의 문항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하면 130개 정도면 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한 5페이지 정도 표지 빼고 그 정도 분량으로 설문지를 좀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 샘플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설문지 양식을 드리고, 또 여기 이제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이 작년에 공무원 보수제도 조사와 관련된 설문지, 실제 사용됐던 설문지를 또 이제 예시용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설문지 초안을 만들어서 과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페이지 정도, 단면으로 5페이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문항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0개에서 100개 정도 사이, 요 정도의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설문지를 일단 초안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설계하고 설문지를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문지 만드는 법을 살펴봤고, 자, 요거를 참조해서 초안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